어느 밤 주성치를 닮은 원숭이 한 마리가 관음보살에게 살해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마왕의 동생과 결혼하기 위해 삼장을 예물로 바치려고 했기 때문이죠. 삼장을 잡아먹으면 불로장생한다나 뭐라나. 아무튼 그의 화가 난 관음보살은 손오공에게 손가락 튕기기를 시전한 뒤 나뭇잎으로 감싸 호리병 속에 봉인해버립니다. 사망. 그리고 500년 뒤 회식을 하고 있는 산적들이 보이는군요. 하지만 그때 아름다운 여성이 찾아오고 놀란 산적들은 곧바로 두목인 지전보에게 보고하지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날 밤 부하인 이단가는 춘삼을 암살하기 위해 잠입을 시도하고 지전보가 잠꼬대를 하는 사이 도망치는 이단가. 이런, 춘삼은 험히 요괴였습니다. 춘삼의 공격을 피해 도망치는 지전보. 하지만 멍청한 이단가는 지전보를 춘삼으로 착각해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다구리를 당하던 지전보는 설상가상으로 거시기에 불까지 붙게 됩니다. 화가 난 지전보는 부하들을 전부 이끌고 춘삼을 공격하려 하지만 춘삼의 사정인 백정정도 찾아왔군요. 이 둘이 여기 온 이유는 환생한 손오공을 만나러 삼장이 찾아오면 삼장을 잡아먹고 불로장생하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지전보를 본 정정은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데요. 다음날 지전보를 찾아온 신선. 자신을 보리노조라 소개하는 이 남자는 일단 존나게 쳐맞는군요. 그리고는 요괴들과 싸우기 위한 아이템 은신부와 검곤 일기대를 건네줍니다. 곧바로 지전보는 이단가에게 작전을 지시하지만 부적을 전부 태워버리는 이단가. 왜 이러는 걸까요? 이제 식사 중인 두 요괴를 봉인하기 위해 가짜 은신부를 붙이고 접근하는 멍청이들. 요괴들은 그냥 모른 척하는군요. 그리고 등장하는 지전보. 이걸 확인이. 하지만 그때 또다시 거시기에 불이 붙게 되고, 불은 어떻게 끝나고 했죠? 아무튼 그렇게 싸움이 시작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산적들. 그 순간 춘삼을 배신하는 정정. 하지만 춘삼 역시 정정에게 독을 주입해 시한부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정신이 없는 사이 거대한 무언가가 다가오고 우마왕과 싸우기 시작하는 정정과 춘삼. 우마왕이 왜 작아졌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어쨌든 우마왕의 힘은 강력했고 우와! 오바이트 공격! 그렇게 강력한 오바이트 한 방에 전멸해버리고 결국 모두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도망친 이들은 반사동이라는 동굴에 몸을 숨기지만 춘삼과 정정의 감정 싸움 끝에 지전보와 정정은 반사동을 떠납니다. 얼마 뒤 독에 걸린 정정은 점점 죽어가고 있었고 지전보는 그런 정정을 살리기 위해 또다시 반사동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춘삼에게 정정을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사이 지전보가 자신을 떠났다고 오해한 정정은 결국 낭떠러지로 몸을 던졌지만 죽지 않고 우마왕에게 끌려온 정정. 우마왕은 서비스로 해독까지 해줍니다. 그 시각 정정이 죽자 춘삼은 지전보를 덕방에 가둬버리고 탈출을 위해 열심히 땅을 파던 지전보는 이 영화의 핵심 아이템 월강 보합을 발견합니다. 그리곤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지전보. 그곳에서 자신의 500년 전 과거를 알게 된 지전보는
一心要歸依我佛。 아직 못 읽었다! 현실 부정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지존보는 다시 밖으로 나왔지만 그곳엔 정정이 죽어 있었습니다. 우마왕과 함께 반사동으로 돌아온 정정이 춘삼과 지존보의 관계를 오해해 자해를 한 것이었죠. 다급해진 지존보는 이 상황을 되돌리기 위해 월광보합을 사용해 과거로 돌아가려 합니다. 이번엔 실패. 다시. 썬더킥! 그렇게 정정을 살리는 데 성공했지만 쳐들어온 우마왕의 공격에 위기에 빠진 정정. 지존보는 또다시 월광보합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고 밖으로 나가자 걸어오는 한 여성. 이 여성의 이름은 자아선사. 자아는 지존보에게 한 방 먹인 뒤 월광보합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지존보는 자신이 손오공의 환생이라는 것과 이곳이 500년 전 과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커밍 순! 전편에서 월광보합을 발견한 지존보는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듣지만 뭔 소린지 모르겠다! 썬더킥! 우여곡절 끝에 정정을 구해냈지만 우마왕의 공격에 정정이 위기에 놓이자 상황을 되돌리기 위해 월광보합을 사용하는 지존보. 그러나 월광보합의 오작동으로 인해 무려 500년 전으로 시간이동을 해버린 지존보는 이곳에서 자아선사라는 여성을 만나 발바닥에 3개의 반점을 받으며 자신이 손오공의 환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케이? 이제 자아를 쫓아 반사동으로 들어가려는 지존보. 아무튼 동굴로 들어온 지존보는 자아에게 월광보합을 돌려달라 말하고 이 둘은 의외로 죽이 잘 맞는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보이네요. 그렇게 자아를 따라 동굴 밖으로 나온 지존보는 월광보합을 돌려받기 위해 자아에게 거짓 고백까지 하는군요. 하지만 자아는 자신의 검을 단번에 뽑아내는 지존보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자아가 이곳에 온 이유는 자신의 낭군님을 찾기 위함인데 그 조건이 바로 이 자청보검을 뽑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날 밤 자아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영화 초반에 나왔던 그 장면. 관음보살에게 계기다가 봉인당하는 손오공을 목격하는 지존보. 그리고는 원래 이 시대에 존재하는 삼장이 가지고 있던 월광보합으로 다시 미래로 돌아가려 하지만 실패. M1 삼장만 어디론가 보내버렸네요. 이제 갈 곳이 없던 지존보는 근처의 캠핑장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지만 그곳에 나타난 삼장. 삼장은 월광보합으로 시공을 건너와 이곳 캠핑장에 떨어졌나 봅니다. 그리고 저팔계와 서호정 역시 이곳으로 모이지만 그때 나타나는 우마왕. 우마왕은 지존보가 삼장을 잡아온 걸로 착각해 삼장을 잡아가고 예정대로 삼장을 예물로 바친 지존보는 우마왕의 여동생인 향향과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본인 역시 첩을 드리기로 했다는 우마왕. 이런 첩이 바로 자아네요. 그때 등장하는 우마왕의 본처 철선공주. 이제 이빨린 거짓말로 자아를 유혹하는 지존보. 사랑의 기한을 정해야 한다면 만년으로 하겠소. 월광보합을 얻기 위해서라면 별짓을 다 하는군요. 오케이? 그리고 그날 밤 밖으로 나오자 누군가의 습격을 받은 자아. 지존보는 자아를 안고 밖으로 도망쳤지만 등장하는 향양. 자아를 공격한 건 향양이었네. 여기서 향양의 필살기 이영환영 대법이 발동되고 저팔계와 자아의 영혼을 바꿔버리는 향양. 곧바로 사오정을 공격하지만 멍청하게 자기 자신과 영혼을 바꿔버리는군요. 답이 없구만. 날이 밝자 이들을 잡으러 온 우마왕.
우마왕과 자아가 싸우는 동안 급히 도망친 지존보는 멍청이 같으니. 그렇게 또다시 반사동으로 돌아온 지존보. 하지만 그때 나타나는 과거의 백정정. 지존보는 정정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정정과 지존보는 결혼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자아를 잡아온 우마왕 역시 일주일 뒤 결혼을 하기로 하지만 자아는 지존보가 자신을 구해줄 거라 확신하는군요. 곧바로 일주일 뒤 결혼 준비가 한창인 지존보. 하지만 계속해서 꿈에 자아가 나타나고 지존보는 자기도 모르는 새 점점 자아에게 빠져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지존보의 마음을 알았는지 정정 역시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고 편지만 남긴 채 떠나버리고 갑자기 춘삼이 나타나 지존보의 동료들을 모두 죽인 뒤 지존보마저 단칼에 저 세상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렇게 이들의 영혼은 손오공에 거쳐 관음보살의 메아리가 들리는 수렴동으로 오게 되고 오케이! 아이 먼저 환생들 하세요. 자아를 구하기 위해 손오공이 되기로 결심한 지존보는 결국 킹구아를 장착하고 완전한 손오공으로 부활합니다. 이제 우마왕과 자아의 결혼식이 시작되고 그때 몰아치는 구름. 제천대성 등장! 재채기와 방귀만으로 우마왕의 부하들을 모조리 날려버리는 손오공. 이런 엄청난 힘을 얻은 지존보는 마침내 우마왕과 최후의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간다! 손빵 필승! 이 영화는 과거와 현실을 넘나드는 지존보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영화가 너무 장편이라 두 편으로 나눠서 개봉을 하였고 일부 월광보합은 주성치 특유의 개그 요소들이 많은 코미디 영화에 가깝지만 2부인 설리기어는 지존보가 진정한 사랑을 깨닫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않는 슬픈 러브스토리죠. 모든 것이 장난처럼 보였던 지존보가 자아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여담으로 저는 1부의 백정정이 여주인공인 줄로만 알았지 2부의 자아가 진짜 여주인공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영화가 2부짜리인 만큼 러닝타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압축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여러분들은 꼭 영화를 자세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몰입감이 있는 명작 영화니까요. 코미디인 줄 알고 가벼운 마음으로 감상했다가 눈물을 흘리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주성치의 명작 서유기 시리즈의 스토리텔링을 마치며 전 다음에 재미있는 영화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키키!